자, 시끄럽고요. 오늘 이제 해야 될 거 시작을 할 거거든. 오늘은 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해 나갈 거야. 오늘 내가 갑자기 수업하다가 삘 받으면은 끝까지 다 할 거거든. 그러면 끝까지 다 한다고 해도 숙제는 미리 예고한 대로 148이었죠? 148에서 한번 잘라 갈 거니까 그냥 쭉 들어, 오늘은. 그리고 집에 와서 영상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에 선생님이 영상 보고 오라고 했었지? 봤니? 봤어? 그 내용 그대로 할 거야. 그 내용 한 번 더. 약간 변형해서. 살 이제 조금 더 붙여서.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자, 오늘은 좀 스토리텔링을 좀 해보자고. 이야, 뭐라고? 아주 오래 시간을 뭐라고? 야, 이 정도면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진짜 못했어. 오늘은 스토리텔링을 좀 할 거라고. 너 스토리텔링이 뭔지는 알지? 뭔데? 저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지금 말귀도 못 알아듣고. 형, 좀 가르쳐줘. 그래도 나름 친구인데 니네 학교 전교 부회장이었는데. 스토리 말하는 거? 승희야, 좀 가르쳐줘. 스토리 말하는 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 자, 그래서 오늘은 얘기를 좀 하면서 풀어나갈 건데, 여러분들 몇 천 년 전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예상을 해보는 거거든? 몇 천 년 전에. 몇 천 년 전에도 나라는 분명히 존재를 했을 거야. 그리고 세금은 똑같이 걷었겠지.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 기준이 되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몇 천 년 전에는 사람이 많았겠니? 적었겠니? 아무래도 많이 적었겠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돼. 호구조사를 시작을 해야 돼. 그러면 100만 명을 조사하는 게 쉽겠니? 100명을 조사하는 게 쉽겠니? 100명을 조사하는 게 훨씬 쉽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만약에 똑같이 100만 명, 100명 두 그룹을 다 조사를 했어. 정리를 해야 되겠어. 100명을 정리하는 게 간단하겠니? 100만 명을 정리하는 게 간단하겠니?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 우리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정리하기 위해 개발된 기법이 바로 줄기와 잇그림이야. 그래서 이 줄기와 잇그림을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 수단으로서 제시를 하고요. 이걸 원래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배웠어. 근데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빠지고 중학교 교과서로 올라온 거야. 확인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느냐? 말 그대로야. 줄기와 잎이야. 이름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붙여놓은 건데, 줄기. 우리가 보통 나무를 보게 되면 줄기가 어떻게 돼 있어? 쭉쭉 뻗어나가 있지. 그리고 그 하나의 줄기에 이파리가 어떻게 돼 있니? 한국말로 이 새끼야. 효과음 넣지 말고. 이파리가 많이 붙어 있지. 다시 말하면 줄기라는 큰 틀에 잎이라는 무언가가 붙어서 정리가 돼 있다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처음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조사한다고 했잖아. 근데 세금의 단위가 커지게 될 거니까 그냥 우리는 점수로서 구분을 해보자. 그게 아무래도 단위가 기본적으로 100점 이하에서 끝날 거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줄기라는 부분과 잎이라는 부분으로 하나의 표를 그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줄기와 잎으로.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지. 자, 수학시험을 딱 봤어. 내 점수가 나왔어. 98점을 받았어. 그러면 10의 자리에 해당하는 9 있지? 그걸 줄기에 적어 놓는 거야. 그리고 이파리에다가 8점을 적는 거지. 그래서 해석할 때는 9라는 큰 자리의 단위수, 세부적으로 8이라는 점수를 받았구나. 90점대에 8점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는 거야. 확인되죠? 그럼 자, 이번에 안미대비 시험을 봤어. 수학 점수를 받았어. 산수를 못하네. 그래서 몇 점을 받는다? 64점을 받았다. 그러면 줄기 6에 이파리가 4가 들어가면 되겠지? 확인되죠? 자, 그 다음에 송호진이 다시 시험을 봤더니 나보다 조금 못해. 그래서 93점을 받았어. 그럼 줄기 9에 잎이 3점이지. 그럼 줄기 9를 밑에다 또 쓸 필요가 있을까? 없어. 그래서 뒤에 그냥 3만 써주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근데 다시 서연이가 시험을 딱 봤는데 서연이가 겁나 잘 봤어. 그래서 98점을 받은 거야. 그러면 9가 됐지? 8은 여기 있잖아. 하지만 잎에서는 똑같은 게 나와도 한 번을 더 적어준다. 확인되니? 자, 그럼 이번에 시우가 시험을 봤는데 옆에서 안민엽이 협박을 한 거지.
나랑 똑같은 점수가 아니면 죽는다. 그래서 시우가 64점을 똑같이 받았어. 그래서 6에 4 똑같이 하나를 더 적어주면 되겠지? 확인되니? 자, 그 다음에 승희가 시험을 봤어. 아미답이 똑같이 협박을 했지만 승희는 개무시를 한 거야. 그래서 승희 점수가 87점이 됐어. 그럼 여기 8이 되고 여기다 7을 적으면 되겠지? 확인됐죠? 그 다음에 이제 효림이가 시험을 봤는데 효림이가 100점을 받았네. 그러면 줄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렇지. 15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0을 하나 적음으로써 이렇게 줄기와 이끌음이 완성이 돼버린 거야. 확인되니?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여기에 자료, 즉 각각의 별량, 그 별량의 개수가 몇 개가 써진 거야? 어딜 보면 돼? 요 잎이 몇 개인지를 세보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잎이 지금 몇 개야? 잎이 몇 개야? 넷다, 여, 7개지? 그럼 자료의 개수는 7개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복되는 애들이 보이지? 이런 애들을 똑같이 다 적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한 100개 정도? 조사하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지? 그리고 심지어 딱 봤더니 이 줄기가 6이 있고 8이 있고 9가 있고 10이 있는 게 보이지? 그럼 70점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그냥 눈에 확 띄어버리지. 이렇게 자료가 적을 때는 줄기와 이끌음이 생각보다 효과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줄기와 이끌음을 이렇게 그렸는데 갑자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00만 명이 됐어. 8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럼 이 100만 명이 여기다 다 점수 조사를 해야 된대.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봐. 그러면 학교를 예를 들자. 인구로 하지 말고 우리 반이 8명이었는데 갑자기 이 근처에 애들이 모이는 바람에 우리 반 인원이 100명이 된 거야. 그럼 여기다 이제 100개의 이파리를 적어야 되잖아. 그럼 100명의 시험을 보다 보면 분명히 협박받은 인간들이 늘어나겠지? 그럼 64점이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나 버릴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4444444 하고 뒤로 계속 적어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협박받은 인간이 10명이면 그러려니 20명이면 좀 50명이 돼버리는 순간 이걸 어떻게 다 적고 있냐고? 맞아요, 아니요?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보완이 필요하다. 단점이 작용이 된 거지. 어떤 단점이 생기게 된 거야? 이 그림의 단점. 방금 얘기했잖아. 어떤 단점?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면 이것저것 막 적다 보니까 복잡해지겠지? 그래서 자료의 개수가 많아지게 될 때는 써먹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발생하게 된 거야. 확인되니?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보완할 수 있는 그림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무엇이냐? 두 번째, 도수 분포표야. 그러면 이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해야 돼. 도수 분포표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별량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수 분포표라는 말 자체에 있는 도수라는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 확인돼요? 그리고 더불어 세 번째, 계급이라는 단어도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계급의 크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급값까지 이 5가지 용어를 정리해 놓고 우리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별량부터 확인을 할 건데 별량은 쉬워. 왜 쉽냐? 선생님이 이거는 지난번에 대표값과 산포도 하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 별량, 뭐랑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니? 그냥 자료 각각의 값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본다라면 64점이 나왔지? 그거 그냥 하나가 별량이야.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료의 개수가 7개라고 그랬지?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있어 보이게 별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할 수 있어? 별량의 개수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야. 같은 의미라는 거지.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도수라는 말이 나와 있지? 이 도수는 뭐냐? 별량의 개수야, 개수. 개수를 센 거야. 확인되니?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마찬가지로 별량의 개수 뭐랑 똑같은 말이라고? 도수랑 똑같은 말이라고. 확인돼요? 그래서 도수가 얼마야? 7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계급이 나와 있죠. 계급. 맞니? 네. 계급은 쉽게 얘기하면 분류하게 되는 분류표야. 즉 분류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줄기의 이 그림에서 계급이랑 대치가 될 수 있는 게 뭘까? 계급이랑 똑같은 의미가 뭘까?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게. 분류하게 되는 구간이라고 그랬잖아. 사실 말하면 큰 분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줄기와 이 그림과 예를 든다면 이 분류 구간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줄기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래 60점대라고 얘기했잖아. 60점대에서 4점에 해당하는 녀석. 60점대에서 4점에 해당. 80점대에서 7점에 해당. 이 얘기가 되는 거니까.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계급은 분류하는 구간. 다시 말하면 줄기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확인되니? 그러면 이제 이 계급의 크기라는 게 나오지. 내가 만약에 60점대라고 했어. 최소 몇 점일까? 60. 최대는 69.999999. 다시 말하면 70점 미만이 될 거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급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낼 때 이 분류하는 구간을 네모점 이상 그리고 에서부터 세모점 미만으로서 분류를 하게 돼. 69.999999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구 이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됩니까? 이때 그러면 계급의 크기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은 계급의 크기는 세모가 더 큰 숫자잖아. 맞지? 세모에서 그냥 네모를 빼면 돼. 이 위에 있는 거에서부터.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60점이라는 계급이 등장을 했어. 60점대라는 계급이 등장을 했어. 그럼 계급은 60 이상 70 미만이 되겠지? 그럼 그 상태에서 계급의 크기가 얼마야? 라고 물어본다면 70에서 60을 뺀 10이 바로 계급의 크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확인되니? 네. 그럼 여기 지금 보이는 계급값,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계급값은 뭘까? 계급의 값. 계급의 값, 계급의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앙값의 뜻을 그럼 또 물어봐야지. 중앙값 뭐라 그랬어? 안? 뭐라고? 난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넌 오늘 집에 와서 영상 다시 한번 보고. 계급값, 중앙값. 그 자료들을 다른 것부터 큰 것까지 자르는. 그렇지.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값.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는 내용이 없이 지워나간다? 미쳤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중앙값 찾아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씩 뭐 지우고 나면 뭐 어떡할 건데? 이렇게 내 맘대로 막 적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크기 순으로 나열한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런 용어들까지 알아봤지? 그러면 이제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지금부터 표를 그릴 거야. 그러면 줄기어 이끌이면서 발전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도 자체는 동일해. 어떻게 그려지게 될 거냐? 이렇게 두 칸으로 똑같이 나눠. 똑같이. 그리고 여기다가 계급을 적어. 그리고 여기다가 도수를 적어버리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 계급이 뭐라 그랬지? 분류하는 구간. 도수는 별량의 개수. 그러면 지금 우리는 저기 보이는 줄기의 이 그림을 변형을 해볼 거야. 그러면 60점대가 나왔잖아. 맞지? 일단 줄기가 6이 하나가 보이니까 60점대가 필요한 거겠지? 그러면 60 이상 뭐라고 쓰면 돼? 70 미만이라는 계급을 만들게 되고 이때 별량이 몇 개 있어? 즉 이파리가 2개가 보이지? 그럼 별량이 2개니까 도수는 얼마야? 2가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 다음에 70점대가 안 나왔지? 하지만 도수분포표에서는 적어준다. 안 나와도. 그리고 도수를 빵으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 확인돼요? 자, 그럼 80점대 어떻게 돼요? 80 이상 90 미만이 되겠지? 그럼 몇 개가 있어? 하나. 그 다음에 90 이상 100 미만. 이때는 몇 개가 있어? 3개. 근데 여기다 100점 하나만 덩그러니 써놓기 좀 그렇지? 그래서 마지막 100점을 여기다 합쳐서 그냥 4개. 이렇게 적어버린다는 얘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표를 완성하고 맨 마지막에다가 총도수를 적어요. 총도수 무슨 뜻일까? 도수 다 합친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다 합치면 몇 개야? 그래.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도수분포표가 완성이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도수분포표의 장점. 자, 저기 보이는 줄기와 이 그림에서 도수분포표로 넘어오면서 어떤 장점이 생겼을까?
나 이거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래, 자료가 많아지면 뭐 원래 복잡했잖아. 길게 늘어지고. 근데 이렇게 자료의 개수를 적어버리니까 아무리 늘어나서 얘가 100만이 된다고 해도 간단하게 요표 하나로 완성이 끝나겠지. 길게 늘어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다시 말하면 별량이 많아도 간단하게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이에 따른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야. 이렇게 바꿨을 때 단점,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지. 정확한 별량의 값을 알 수가 없겠지. 다시 말하면 60점 이상 70점 미만이 2명이라고 나왔잖아. 그럼 요 표만 딱 보고서 이 2명의 점수가 같은지, 2명이 각각 몇 점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협박받은 인간을 찾아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정확한 별량의 값은 모른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해되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로 돌아가 봐. 이 2명이 정확하게 몇 점인지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분명히 60점일 수도 있겠고 70점, 69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60점 2명일지 한 명은 60점, 한 명은 65점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확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이 값을 대충이나마 짐작할 수 있는 값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대충이나마 짐작하고 싶어. 그래서 이 대충이나마 짐작하고 싶은 게 바로 무엇이냐? 계급값이라는 용어로 새롭게 만들어내고 이걸로 짐작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60점 이상 70점 미만이 2명이지. 그러면 얘네 대충 65점짜리 2명이 있겠구나 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그냥 짐작을 하고 계산을 해나간다.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정확한 값은 모른다. 그러므로 대충 계급값으로 취급한다. 생각하고 간다. 라는 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계급값과 같은 걸로 생각하고 가자. 확인돼요? 그럼 이제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생겨. 우리 100점 맞은 효림이 어떻게 되는 거야? 95점으로 취급하고 넘어가니까 조금 억울하겠지?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도수분포표로 만들어 놓은 이상 얘는 그냥 대충 95점 정도 되겠구나 라고 그냥 예상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조금 무시가 되겠지? 그래도 많은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선 현재까지는 이 방법밖에는 나오질 않았다. 추가로 나온 방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발표하면 평생을 놀고 먹을 수 있다. 이야, 진짜요? 그럼 왜냐면 새롭게 뭔가 만들어져서 학계 인정을 받으면 좋은 거만 써먹잖아. 강연하러 다녀야지. A 회사 가서 이거 써보세요.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기술인데 좋아요. 그리고 사용법 가르쳐주고 우리 이거 채택했는데 와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럼 난 얼마 안 주면 안 가는데 드려야죠.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런 도수분포표라는 방법이 있다. 확인되니?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도수분포표를 만들어 놨을 때 단점이 발견이 되고 장점도 발견이 되잖아. 사람들은 단점은 어쩔 수 없어. 왜? 단점을 보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 장점을 좀 더 극대화시켜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글씨로 써져 있으면 문제점은 딱 하나야. 우리나라 사람이 봤을 땐 문제가 없거든. 외국인이 보면 이거 읽을 수 있겠냐? 당장 안 믿으면 잘 못 읽잖아. 그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영어로 써야 되겠지. 그래. 다른 나라 말로 써야겠지. 다른 나라 말로 쓰면은 매번 이제 만약에 막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안에 외국인들이 10명이 나라가 제각 다 다르면 10개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단점이 생겨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장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그림으로 바꾼다. 확인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래프가 바로 세 번째 히스토그램이야.
히스토그램. 그랬을 때 이 히스토그램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은 정말로 단순화시키기를 원했었나 봐.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과정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꽤 많이 배웠었단 말이야. 첫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였어? 저학년 때. 막대 그래프 하나 배웠었지. 그 다음에 뭐 배워? 그래, 꺾은 선도 배웠었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그림 그래프도 배우네. 그러네. 그림 뭐 그려가면서 거기다가 쌀가마니 그리고 뭐 하던 거. 그런 거도. 저 표정이 왜 저래? 너 이씨. 자,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 함수. 원 그래프도 배웠잖아. 원으로 나타내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긴 막대기 그래프도 배웠잖아. 막대기 이렇게 나누는 거. 띠그래프, 그렇지. 띠그래프. 미안해. 좋아. 띠그래프. 이렇게 기타 등등의 많은 그래프들을 배웠지. 근데 그런 거 배울 때 제일 쉬웠던 게 뭐야? 제일 알아보기 쉬웠던 거? 막대기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누가 제일 많고 누가 적고를 판단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 그래서 막대 그래프의 형태를 차용했어. 가지고 왔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렸느냐? 이렇게 축을 두 개를 만드는 거지. 우리는 이제 이 축이 X축과 Y축이 된다는 건 알고 있지. 근데 이 축을, 가로축을 뭘로 잡았느냐? 계급으로 잡았어. 그 다음에 세로축을 뭘로 잡았냐면 도수로 잡았어. 이렇게 잡아놓은 축을 그려놓은 거야.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에 마찬가지로 계급을 적기 시작을 한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나왔던 계급이 60에서부터 70까지 나왔지. 70에서 80 나왔지. 80에서 90 나왔지. 90에서 100 나왔지. 요렇게 계급을 표시를 해주고 여기다 이제 도수들을 채워넣는 거야. 그럼 막대 그래프를 처음 그리면 우리는 요 60에 해당하는 막대기에 요렇게 막대기를 그렸었잖아. 맞지? 근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도수가 2명이라는 게 계급값으로 우리가 대체를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점수가 몇 점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정확하게 65점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60에서 70까지에 해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바로 2명이에요 라고 이렇게 칸을 꽉 채워서 채워버린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70에서 80은 0이니까 칸을 그릴 수가 없겠지? 80에서 90은 하나니까 한 칸만 채우면 되겠지? 90에서 100은 넷이니까 4칸을 이렇게 채워서 그리면 되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게 바로 무엇이냐? 히스토그램이야. 막대 그래프와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야 돼. 막대 그래프는 해당하는 숫자의 값에서 막대기를 그려 올렸다라면 막대 그래프가 아닌 히스토그램에서는 계급에 해당하는 값을 꽉 채운 사각형으로 그려낸다라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 상관이 없어. 이거 히스토그램이라는 말 한마디만 딱 하면은 어디가 제일 많아? 물어보면 당연히 제일 막대기가 긴 거예요 라는 걸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게 되는 거잖아. 국어를 모르더라도. 맞죠? 그래서 요 계급이 즉 90에서 100 사이, 90 이상 100 미만의 계급이 제일 많이 있겠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히스토그램. 뭐야? 도소분포표의 장점을 표현이 가능한, 간단히 표현하는 걸 더욱더 극대화시켜서 만든 게 히스토그램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히스토그램의 특징, 첫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히스토그램이 막대 그래프와 다른 점. 어떤 점이 다를까?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거잖아. 막대 그래프는 특정한 수에서 막대기를 그렸다라면 히스토그램은 숫자와 숫자 사이가 아니라 계급 있지, 계급. 계급을 꽉 채우는 막대를 그린다. 표현을 한다라는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확인됩니까? 자, 그랬을 때 요 숫자와 숫자 사이의 간격인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계급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그림은 60과 70 사이의 차를 한번 찾으면 차가 얼마지? 10. 그래서 바로 요 차이가 계급의 크기로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야. 계급의 크기. 확인돼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계급의 크기들을 통해서 계급의 크기가 나오고 세로로 나와 있는 요 길이는 바로 뭐야? 도수와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확인됩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공식처럼 추가로 외워줘야 될 게 필요한데 뭐냐? 바로 이렇게 그린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는 거 보이지? 그 히스토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에 넓이를 찾고 싶었던 거야. 히스토그램의 넓이. 어떻게 찾으면 돼? 요 사각형 3개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이 사각형들을 보면 가로의 길이가 전부 다 어때? 하세요. 계급의 크기로 일정하지. 맞죠? 그리고 세로가 도수들을 전부 다 더한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도수를 해서, 즉 총도수를 해서 나타내게 된다 라는 걸 공식처럼 추가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생님 의문이 드는 거야. 선생님, 계급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줄기의 그림을 잡았는데 여기 70이 아무것도 없잖아. 비워두고 그냥 0이라고 쓰기가 나는 싫어. 그래서 얘네 두 개의 계급을 하나로 합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60에서 80, 여긴 80에서 90, 90에서 100 이런 식으로. 즉 계급이 너무 많은데, 도수가 너무 많은 데는 조금 줄여서 간격을 좀 다르게, 계급의 크기를 다르게 잡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약속을 해. 왜 그런 약속을 하냐면 계급의 크기를 언제나 일정하게 만들어 놔야 자료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통계학적으로 가치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도 이 계급의 크기가 한번 정해지면 뒤쪽도 계급의 크기가 항상 어떻다? 같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공식까지 나오게 된 거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히스토그램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계급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 하나가 무엇이냐? 계급의 크기는 내 맘대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야. 즉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내가 내 맘대로 정해줘도 돼. 난 계급의 크기를 20으로 만들고 싶어. 그럼 끝까지 계급의 크기 20이어야 되는 거야. 난 계급의 크기를 5로 만들고 싶어. 그럼 끝까지 5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항상 일정하게만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시험 점수를 만약에 분배하게 될 때 계급의 크기는 5점 단위로 하는 게 이상적일까요? 10점 단위가 이상적일까요? 20점 단위가 이상적일까요?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 내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옛날에 이게 시험 문제였어. 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였어. 다음 중 계급의 크기를 8개로 잡았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혹은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계급의 크기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계급의 개수는 몇 개로 잡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요? 이런 식의 문제들. 지금은 문제가 많이 사라졌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와. 왜냐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옛날에 원래 우리가 배울 때는 보통 계급의 크기, 내 맘대로 막 잡는 거라고 했지? 근데 그걸 내 맘대로 찾지 말고 일반적으로 계급이 8개 정도가 나오게 만들어라. 최대 8개. 그러니까 6에서 8개 정도 사이로 나오게끔 계급의 크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했었어. 확인돼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마음대로 잡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래서 대신에 항상 일정하게만 잡으면 된다. 확인되니?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뭐라고? 히스토그램이라고. 여기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막대기로 그려놨더니 또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떤 불평불만이 나오느냐? 계급의 크기를 작게 잡은 인간들 사이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을 해. 왜? 계급의 크기가 작아져서 막대기를 이렇게 그렸는데 막대기가 너무 촘촘한 거지. 너무 촘촘한 거지. 그러면 이 막대기가 너무 촘촘하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겠지. 그래서 그럴 때를 위해 다시 한번 무엇을 했느냐?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기에 이르릅니다. 그렇게 해서 개발된 그림이 네 번째. 뭐가 되느냐? 도수 분포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게 되느냐? 원래 우리가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계급의 크기를 얼마로부터 시작했지? 60부터였지? 60, 70, 80, 90, 100 이렇게 해서 잡아놓고 60이 아까 막대기가 2개였죠? 70 없고 80에서 하나, 80에서 90 사이 하나, 90에서 100 사이 4개 이렇게 지금 잡아놓고 그려놨지?
아니?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막대기의 가장 높은 부분에 계급값을 표시하는 거야. 계급값을. 그럼 계급값이 어디야? 정중앙에 있겠지? 여기 정중앙에 점을 하나 찍는 거야. 계급값으로. 다시 여기 0이잖아. 정중앙에 또 계급값을 하나 찍는 거야. 다시 정중앙에. 다시 정중앙에 계급값을 찍었어. 확인되니? 그리고 이걸 선으로 연결한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무슨 짓을 했느냐? 선 바깥에 삐져나가 있는 부분 있지? 지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대기가 아닌 이런 선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누가 더 높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가 좀 더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확인됩니까? 근데 이렇게 막 했을 때 단점이 있어. 뭐냐면 자료들을 추가해 나갔는지 여기가 잘려서 소실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맞지? 그래서 이 선들을 그냥 이대로 끝낸 게 아니라 우리가 최초로 잡은 계급이 60이었지? 그럼 그 앞에 분명히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계급이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대략적으로 그냥 중점을 하나 또 잡는 거야. 확인돼요? 뒤쪽도 같은 계급의 크기 내에서 중점을 하나 더 잡는 거야. 확인돼요? 그리고 이 중점들까지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지. 그리고 바깥에 있는 부분을 또 다 지운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리고 안쪽에 있는 선들도 히스토그램의 흔적을 다 지워버린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뭐가 만들어져? 이렇게 생긴 선이 만들어지지? 이 선과 가로로 있는 계급 사이를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 뭐가 만들어져? 둘러싸인 평면도형 다각형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애를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다각형이다 라고 새로운 이름으로 개발을 해내게 된 겁니다. 확인됐나요? 근데 난 솔직히 이 개발은 옳지 않다고 봐. 봐봐. 뭐가 뭔지 알겠냐?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아? 즉 계급이 원래 여기 60에서 70까지 이렇게 있었잖아. 그럼 여기 막대기로 싹 그려놓으면 요 계급에서는 요만큼이니까 개수만 세면 되네. 이렇게 해서 그냥 몇 명이 있는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나면 이 점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있는지 우리는 일일이 짐작을 해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맞지? 그지? 근데 결국에 개발을 해서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도대체 우리가 언제 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몇 명인지 개수를 이렇게 작게 셀 때 있지.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나 숫자가 많아질 때. 그래서 단순한 변화의 추이를 볼 때 정도.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럴 때 쓰면 적정하겠지. 이번 시험에서 내가 몇 점을 맞았는지, 이번 시험 평균이 몇 점인지가 아니라 역대로 매 학년마다 평균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확인돼요?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가능해질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료들을 비교하기 위해 이렇게 생긴 도수분포 다각형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다. 확인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원래 있던 히스토그램의 막대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이랬을 때 여기 보이는 요 점이 계급값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이 위에 쪽 길이랑 이쪽 길이가 어때? 같지? 맞아? 그럼 다시 요 밑에 있는 요 길이는 어떻게 써? 똑같겠지? 맞아? 여기도 계급값이니까 계급의 크기는 똑같이 10으로 잡았고 맞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1번 삼각형이랑 이쪽에 있는 이 1번 삼각형이 뭐겠니? 자, 변의 길이 같지? 여기 직각으로 똑같지? 억각을 이렇게 따라오면 억각의 크기도 같지? ASA 합동이야. 그럼 합동이 돼버리게 되면 이 1번 둘의 넓이는 어때? 같아지게 되겠지? 다시 말하면 도수분포 다각형 자체에서 요 짜투리 부분에 해당하는 게 1번과 넓이가 똑같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쪽에 2번을 적어 놓으면 이 2번과 이쪽에 있는 2번의 넓이가 어떻겠어? 같겠지. 맞습니까? 자, 다시 원래 있던 걸 복원을 하면 이렇게 생겨져 있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3번의 넓이는 이쪽에 있는 3번과 넓이가 어떻겠어? 같겠지?
그 다음 다시 원래 걸로 복원을 해놓으면 요렇게 생겨져 있는 상태에서 요쪽에 있는 요 짜투리 부분이 얘랑 넓이가 어떻겠어? 같겠지. 지금 그림이 휘어서 그렇지만 같겠지. 그 다음 여기도 5번과 이쪽에 있는 5번의 넓이가 어떻겠어? 똑같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이제 봐. 여기 중간에 내가 여기 부분을 A 부분, 여기 부분을 B 부분, 여기 부분을 C라고 할 거거든? 자, 이 첫 번째 초록색 막대기는 1번, 2번 A가 합쳐진 거지. 맞아?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주황색 도수분포 다각형 역시 1번, 2번 A가 합쳐진 거지. 맞죠? 자, 그럼 이쪽 두 번째 막대기에서는 B와 3번이 합쳐진 건데 여기 있는 3번과 B를 합치면 주황색 막대기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지? 주황색 부분. 마찬가지로 이 초록색 막대기에서 4번, 5번, C를 합친 게 주황색 막대기 나머지 부분 4번, 5번, C를 합친 거랑 똑같겠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도수분포 다각형의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 무엇이냐? 꺾인 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도수분포 다각형이 넓이를 구하기가 대단히 애매했는데 그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는 결국에 뭐랑 똑같아진다는 걸 알았느냐? 히스토그램의 넓이와 같아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마찬가지로 넓이를 구하는 방법 자체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딱 하면 도수분포 다각형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이미 다 끝난 거야. 우리 책에다가 간단하게 표시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갈 거야. 자, 어디를 볼 거냐? 여러분들 책의 135쪽을 볼 거거든? 135쪽에 3번에 보면 계급과 도수분포표 나와 있지? 거기서 계급의 크기라고 돼 있잖아. 구간의 너비, 계급의 양끝값 사이에 차라고 돼 있지? 그 옆에다가 적어놔. 뭐라고 적냐?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다라고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서 혹시나 볼까봐 미리 적어두는 거야. 필기했던 내용 그대로 가는 거야.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다. 적으셨습니까?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히스토그램 보이죠? 그 히스토그램의 세 번째 보면 히스토그램의 성질이다라고 나와 있지?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계급의 크기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라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놔. 히스토그램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야. 쳤습니까? 그 다음 뒤로 넘겨서 136쪽으로 오면 도수분포 다각형이라는 부분이 보이거든? 근데 옆에 그림 쪽에 보면은 도수분포 다각형의 넓이다라고 나와 있지? 그리고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보이지? 거기다 밑줄 하나 쳐놔. 저 흐름이 어딘지 모른다. 반 좀 졸려가지고 여기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에 보면 보이잖아. 방금 얘기한 거. 그래서 요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기본적인 용어들을 알고 있다는 상태에서 이 세 가지 부분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내용만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141쪽으로 그냥 갈 거야. 줄기와 이 그림을 보래. 자, 15번 문제 봐. 15번 문제 말고 16번 문제로 봐. 오른쪽 그림은 애견대회에 출전한 애견들의 키를 조사해 나타낸 거래. 그러면 줄기가 3일 때 2P, 2랑 9가 보이지? 이거 키가 얼마란 얘기야? 32, 39 이렇게 그냥 키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강아지 애견의 키가. 확인됩니까? 그랬을 때 키가 50cm 미만인 애견들의 키의 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게 50 이상인 애견들의 키의 합보다 63cm만큼 더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50 미만인 애들은 어떻게 하면 돼? 줄기가 3짜리랑 줄기 4짜리를 전부 다 더하라는 얘기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50 이상인 애들은 줄기 5짜리랑 6짜리를 다 더한 게 되겠지? 그렇게 다 더해서 그냥 방정식 만들어서 문제 풀면 되겠지? 확인돼요? 그럼 자, 50 미만만 봐. 더하는 방법. 여러분들도 더하라 그러면 2 더하기 9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3, 6, 7, 9까지 다 더하고 그냥 이게 50 미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게 아니라 원래 별량으로 복원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줄기가 3짜리 보면은 2P, 2랑 9가 돼 있지?
t가 32 더하기 39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더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네. 그것만 할 줄 알면 여러분들 뭐 줄기획 그러면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해됩니까? 네. 넘어가죠, 그냥. 줄기획 그러면 특별한 거 없으니까. 자, 뒤로 넘어가면 이제 도수분포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 22번 문제 봐봐. 20번에서 22번 쪽을 보면은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그랬지? 자, 문제를 지금 보면 어느 학교 50명의 몸무게를 조사해서 나타냈다고 나왔어. 그러면 결국 50명이니까 총도수가 얼마란 얘기야? 50. 그럼 총도수에 해당하는 게 저기 밑에 있는 합계라고 보이죠? 거기, 즉 B가 50이 된다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럼 A 어떻게 찾으면 돼? 50에서 나머지 학생 수 다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 나오겠지? 그래.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냥 도수분포 자체를 완성하면서 문제 풀어나가면 돼. 특별히 어려운 거 없겠죠? 그럼 그 옆으로 넘어와 봐. 히스토그램 보자. 자, 26번 그냥 눈으로 봐. 계급의 크기 얼마야? 1. 그래, 1. 전체 학생 수를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이 막대기가 얼만큼 높이 올라와 있는지 칸수 세면 되는 거지? 그러면 5에서 6 사이 도수가 얼마야? 2. 그러면 7에서 8 사이는? 12. 그래, 그렇게 그냥 개수 쭉 세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겠지? 네. 자, 그럼 뒤로 또 넘겨봐. 계속 가, 이제. 자, 어디까지 넘어갈 거냐? 여기까지 오세요. 146쪽. 자, 146쪽에 마찬가지로 40번 문제를 볼 거야. 오른쪽은 미래중학교 1학년 일반 학생들의 잇몸 일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전체 학생 수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거기 점 찍혀 있는데 도수가 얼마인지 우리는 다 읽으면 된다는 얘기잖아. 첫 번째 점은 무시해도 되지? 이 첫 번째 점이 뭐야? 여기 있는 내가 임의로 찍어놓은 이 첫 번째 점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점하고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점 있지? 도수분포 다각형에서 두 점은 무시하고 가는 거야. 실제 사용하는 계급이 아니라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나와 있는 점에 도수가 얼마로 나와 있어? 3. 세 번째는 7. 그 다음은 10. 그 다음은 6. 그 다음은 3. 그 다음은 1.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도수가 얼마인지 우리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고 분석해서 하나씩 찾으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 분석에 대한 문제들이야. 확인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분석만 하면 아쉽잖아. 자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앞에 한 장 넘기면 6번 찢어진 히스토그램과 8번 찢어진 도수분포 다각형. 즉 일부러 도수분포 다각형과 히스토그램을 찢어놓고 문제 풀게 시킨다. 확인되니? 그럼 이 찢어주는 부분에서 문제를 풀이야 하는 팁 딱 하나밖에 없어. 찢겨진 부분이 계급이 하나를 내가 찢겨놨어. 그럼 그 계급의 도수를 얼마라고 하면 돼? X라고 놓고 그냥 문제 풀면 돼. 찢겨진 부분은 모르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2개면 X랑 Y, 3개면 X, Y, Z. 선생님 저는 X, Y, Z가 싫은데요? A, B, C. 편한 대로 문자로 바꿔놓고 뭐 하면 돼? 그냥 방정식 풀면 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천천히 문제 보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38번 문제 하나만 같이 풀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자. 38번에 별표 하나 쳐라. 오늘 집에 와서 꼭 다시 해봐. 자, 문제 보면은 어느 동아리 회원의 비만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히스토그램이래. 일부가 훼손됐대. 이건 분명해. 찢은 거야. 자, 비만도가 26% 미만인 회원이 전체 82.5%이다. 14% 이상 18% 미만인 계급의 도수와 18 이상 22 미만인 계급의 도수의 비가 10대 13일 때 14에서 18 미만인 계급의 도수를 찾으시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실제로 얘를 지금처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은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도수분포표로 만들어 놓고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에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만약에 계급이 10에서 14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 그 계급의 도수를 칸에다가 그냥 적어. 몇 명이야? 6명. 이렇게 6이라고 그냥 이렇게 도수 히스토그램이 이렇게 있잖아. 맞지? 여기다 그냥 6이라고 이렇게 적어놔.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개수 세면 되는 거니까 편하게 가면 돼. 그림에다 직접 표시하면서.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해석해봐. 14에서 18 어떻게 됐어? 훼손됐지? 다시 18에서 22 어떻게 됐어? 훼손됐지? 그럼 22에서 26은? 22에서 26은 보이잖아.
끝에 살짝 훼손된 거 상관없잖아. 14인 거 확인되잖아. 그 다음 26에서 28은 30은 4. 다시 마지막 30에서 34는 10. 그래,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지금 훼손된 게 어디랑 어디야? 18에서 22, 22에서 28 두 군데가 훼손됐지? 문제에서 뭐 구하래? 14에서 18 구하라 그랬지? 그럼 여기를 x라고 잡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또 훼손된데 여기 하나를 y라고 잡으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첫 번째 식이 나오잖아. x 대 y가 몇 대 몇이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그래, 10대 13. 맞아, 아니에요? 보이지? 첫 번째 식 찾았어. 그럼 두 번째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잖아. 어딜 보면 돼? 비만도가 26% 미만인 회원이 전체의 82.5%라고 나왔잖아. 그걸 이제 식으로 만들면 돼. 그럼 자,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 전체 인원이 지금 몇 명이야? 10, 20, 34. 즉 x 더하기 y 더하기 34 분의 20 몇 미만? 26 미만? 그럼 26보다 작은 쪽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지? 그럼 뭐가 돼? x 더하기 y 더하기 20이잖아.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100분의 1 나오는 거잖아. 이게 얼마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82.5%.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근데 개복잡하지? 그지? 그러면 이럴 때는 역발상을 하면 돼. 잘 봐. 이만큼이 지금 몇 프로지? 82.5%지. 이만큼이 몇 프로야? 17.5%야. 확인돼야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굳이 이런 복잡한 식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진 거야. 우리 어떻게 식 만들면 돼? 27.5%를 사용해서. 일단 전체 인원이 x 더하기 y 더하기 34가 되는 건 확실하지? 이거 분해 14명을 계산하면 여기다 곱하기 100을 딱 하는 순간 뭐가 돼? 17.5가 되는구나. 이걸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겠지. 확인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계산해서 문제 전부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냐 안 되니? 그러니까 일단 미지수 만드는데 겁먹지 말고 그냥 집어넣고 생각을 해.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가면 x, y 문자 두 개 쓰는 게 귀찮아지는 시점이 와.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x 대신에 뭘 쓰면 되냐면 첫 번째 식을 봐. x 대 y가 10대 13이지. x 대신에 10의 2로 바꾸는 거야. 그럼 y를 뭐라고 쓰면 돼? 13의 2로 쓰면 되잖아. 10대 13이니까. 그러면 10의 2, 13의 2 놓고서 이 두 번째 식을 만든다고 생각해봐. x, y라는 문자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 23의 2 플러스 34로 바뀌어버리지. 이거 분의 14가 되는 거잖아.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걸로 식이 바뀌어버리게 되지. 그럼 x랑 y 쓰는 것보다 훨씬 어때? 가벼워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조금씩 식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변형하면서 풀어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라는 이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이라는 그림 자체를 빌려올 뿐이지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계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단원이야. 그래서 재미가 없어. 결국엔 산수단원이잖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쭉쭉쭉 다 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148쪽까지 하시면 된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148쪽까지 보는데 선생님이 148쪽에 9번 두 도수분포 다각형의 비교라고 돼 있는 부분 있지? 이거는 얘기 안 했어. 왜 하느냐? 내가 생각할 줄 알고 눈이 있으면 도수분포 다각형을 보고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안 했어. 그래도 한번 해? 한번 같이 풀어봐. 50번. 절 줄 알았다, 내가. 저 눈 쳐다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안 하는 저 인간 저. 자, 50번 그냥 눈으로 몇 가지만 보고 하자, 그러면. 1학년 7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학 성적을 조사하여 나타냈대. 그럼 야, 잘 봐봐. 중간고사가 주황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그 주황색 선이고, 기말고사가 빨간색 선이지. 야, 중간이랑 기말 중에 뭘 더 잘 본 것 같냐? 그렇지. 기말 쪽에 더 높은 점수가 더 많지. 그러니까 이반이 더 기말고사를 훨씬 더 잘 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죠? 자, 그럼 1번 보기부터 봐봐. 2반은 전체 학생 수가 25명이래. 어떻게 하면 돼? 중간고사 거 점들에 나와 있는 도수들 다 세도 되지? 기말고사 거 점들에 나와 있는 도수들 다 세도 되지?
어느 쪽이든 하나를 세서 몇 명인지 확인하면 되겠지. 눈이 있으면 셀 수 있는 거니까. 맞지? 자, 두 번째.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이래. 그럼 70에서 80이라는 계급만 보면 되지.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5명이 더 많대. 중간고사에 찍혀있는 점과 기말고사에 찍혀있는 점 사이의 차이가 몇 명인지 보라는 얘기지. 눈이 있으면 볼 수 있는 거잖아. 확인돼야 안 돼요? 다 이런 식으로 그냥 비교하는 거야. 어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해봐. 알겠습니까? 좋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문제들 148쪽까지 오늘 숙제로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한 거는 결국에는 히스토그램에서부터 줄기의 이끌림에서부터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 다각형으로 넘어가면서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어. 교육 내용이 많이 가벼워져서 이 정도 특징까지만 얘기를 하면 돼. 뭐 기타 등등의 구구절절한 얘기들은 별로 필요 없거든.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면 통계 단어는 끝이야. 어떻게 보면 문제풀이 하는데 좀 더 많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단원이야. 1학년 2학기가 원래 안 그랬거든. 되게 뭐랄까 개념적인 측면에서 많은 거를 배우고 문제를 좀 적게 풀어보고 넘어가는 단원 중에 하나였는데 내용이 가벼워지면서 개념적인 부분이 많이 줄었어. 근데 1학년 2학기 시험을 또 갑자기 보기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 단원으로 변질이 돼버렸어.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을 암기한 상태로 문제들을 풀면서 그거에 익숙해져야 되는 단원들이거든. 그러니까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지식들은 다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 이걸 이제 어디에 어떻게 써먹어서 문제를 풀어볼까 그 고민을 하면서 숙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예. 좋아. 오늘 얘기한 것서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뭔데? 줄기한이 있잖아요. 숫자가 소수점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줄기를 다른 걸로 잡으면 되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9.6이야. 예. 그런데 점수대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80점대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89점대에서 수호점 아래로 몇 명이냐. 그럼 줄기를 89로 바꾸고 잎을 6으로 바꾸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줄기의 이끌림 자체가 내가 분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 책에 한번 잠깐 봐볼래? 얘기 잘했다. 134쪽에 잠깐 보잖아? 보면 여긴 지금 안 써 있어. 원래 줄기의 그림이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 이 그림 밑에 여기 잎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여기 오른쪽 위로 여기에 예시를 줘. 그러니까 문제가 아마 나 아까 전에 잠깐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다. 141쪽에 18번 문제 봐봐. 18번, 17번, 16번 뭘 보든 상관없어. 보면 여기 위에 보면은 3바 16번 문제로 봐봐. 3 막대기 2는 32cm라고 써져 있지. 이런 식으로 얘를 어떻게 읽을 건지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하나씩 꼭 적어줘.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읽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9.6을 80점대에다 집어넣고 싶어. 그럼 줄기에 8, 282에 뭐 쓰면 돼? 9.6 이렇게 그냥 써서 나타내게 되죠. 확인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궁금한 거 하고 싶은 말 그냥 술래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자, 그럼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동안 숙제합시다.